Ready, go! 자, 이제 하자. 보자. 자, 오늘 배울 거는 생명체 구성 물질. 자, 사람이나 이제 뭐 동물이나 식물이나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 물질에 대해서 배우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사람이 중요하니까 사람의 구성 물질을 위주로 한번 볼게요. 자, 맨 위에 표에 책에 나와 있는 거는 중학교 때도 많이 배웠던 거야.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는데 참고적으로 봐두면, 자, 사람 몸에 제일 많은 물질이 뭐예요? 몸에 뭐가 제일 많니? 물이 제일 많죠. 물이 몸의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해요? 한 66에서 한 70%. 사람의 나이에 따라서 물의 양이 조금씩 달라지긴 한데요. 어릴 때는 이제 물이 좀 많다가 나이가 들에 따라서 물의 양이 좀 적어지기도 하고. 근데 뭐 평균 잡아서 사람 몸의 한 3분의 2 정도 이제 물이 차지하는데, 그러면 사람 몸에 물이 많아서 좋은 점은 뭐냐면은 물이 다른 물질에 비해서 비열이 크거든. 비열이 큰 물질은 온도가 잘 변할까 안 변할까? 온도가 잘 안 변해요. 그래서 사람 몸에 물이 많아서 온도가 잘 안 변해서 체온 유지하는데 유리한 점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 뭐 혈액을 비롯해서 물이 몸속에 많아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녹여가지고, 녹이는 작용을 이제 용해라고 그러거든. 녹여갖고 몸 안에서 이제 화학 반응, 물질 대사하는데 유리하게 해주죠. 물질 대사 전에 배웠죠? 기억나니? 물질 대사 안 배웠었나?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녹여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잘 일어날 수 있게 매개체 역할을 해주고, 물질 대사 이제 뒤에서 한번 나올 거야. 미리 얘기하면 물질 대사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들을 통틀어서 물질 대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뭐 합성되는 것도 있고요, 분해되는 것도 있고, 이런 반응들. 이 정도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영양소 중에 탄수화물. 자, 탄수화물을 구성하는 원소는 CH5가 이제 결합해 있는 덩어리가 탄수화물인데, 원소 기호는 다 알죠? 탄수화물의 대표적인 뭐 녹말 같은 거 있고요. 탄수화물에서 하나 더 알아두면은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라는 게 있는데, 기본 단위는 일반적으로 포도당 이렇게 얘기해요. 포도당. 그리고 기본 단위라는 거는 탄수화물을 분해하고 계속 분해하면 최종적으로 포도당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탄수화물이 주 에너지원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 낼 수 있는 영양소가 3대 영양소. 뭐 있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맞아? 그 세 가지 중에 우리 몸에 들어가서 우리가 생활하는데 가장 많이 쓰는 에너지가 탄수화물이 분해될 때 나오는 에너지. 주 에너지원이다. 그 다음에 이제 책 순서대로 하면은 지질이 나와요. 지질이 너네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지방이야, 지방. 고등학교 때는 또 지질의 종류가 뭐 중성지방, 인지질, 뭐 스테로이드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그 중에서 지질 중에 중성지방이 너네가 말하는 지방. 성민이 왜 뭐 불편하고 했어? 자꾸 왜? 자, 지질 같은 경우에도 이제 CH5로 되어 있고요. 지질의 기본 단위는 너네 뭐 인지질하고 스테로이드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너네가 말하는 지방,
중성지방의 기본 단위는 뭐 지방산화고 뭐 모노글리세린 뭐 이런 물질들이 있어요. 이름이 좀 어렵긴 한데 그리고 지방은 탄수화물, 지방, 그 다음에 단백질 중에 같은 양을 먹었을 때 그러니까 똑같이 뭐 1g을 먹었어. 1g을 먹었을 때 지질이 9kcal 열량, 에너지를 가장 많이 내요. 탄수화물은 1g 먹으면 4kcal 나오거든. 단백질도 4kcal. 그래서 만약에 같은 양을 먹었을 때는 지질이 열량, 에너지 양이 가장 많이 나오고 그냥 하루 중에 지질을 제일 많이 먹진 않죠. 지방을 많이 먹진 않잖아. 탄수화물을 제일 많이 먹죠. 그 다음에 무기염류가 나오네요. 네 번째. 무기염류는 무기물질 그래가지고 탄소가 이제 없거나 탄소가 보통 없는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에서 앞에서 한번 얘기했을 텐데 뭐 무기물, 유기물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나누는 기준은 무기물은 탄소가 없거나 뭐 1개 정도 있는 거. 유기물은 탄소가 뭐 2개 이상 많은 것들. 그리고 물은 어디에 들어가? 무기물이야, 유기물이야? 물에 탄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니 좀 대답 좀 해줘. 왜 그렇게 대답하기 싫어? 자, 물은 탄소가 없잖아, 그렇지? 그럼 무기물에 들어가. 그럼 유기물은 아까처럼 이런 포도당 같이 포도당 화학식 하도 잘 나오기 때문에 좀 알아두세요. 이렇게 되거든? 탄소가 6개 정도. 그럼 얘는 탄소 개수가 많죠. 그럼 유기물이라 그래. 그럼 무기염류는 이런 무기물이 염, 고체 형태로 있는 게 무기염류인데 너네가 알고 있는 뭐 이런 거 있잖아. 칼슘, 뭐 철분, 뭐 임 이런 것들을 무기염류라고 그러고 칼슘은 몸에 들어가면은 뭐 뼈나 이의 성분이 되고 뭐 이런 거 많이 들어갔잖아, 그렇지? 철분은 뭐 혈액의 성분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무기염류고 그 다음에 단백질 나오네요. 단백질도 이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3대 영양소인데 얘는 구성 원소가 CHON 질소 성분이 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탄수화물 지질에 비해서 질소 성분이 좀 더 있고 단백질은 우리 몸에 뭐 세포나 뭐 머리카락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생명에서 한번 배울 텐데 병균 물리쳐주는 뭐 항체 그 다음에 물질에서 화학 반응 도와주는 효소 뭐 이런 성분들이 되고요. 그래서 단백질의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 그러니까 단백질이 분해되면 이제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돼요. 가장 조그마한 알갱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핵산 나오네요. 핵산. 핵산이 뭘까? 핵산. 유전물질 얘기예요. 우리 몸에 있는 유전물질. 유전물질. 대표적인 거 DNA. 그다음 뭐 RNA. 네. 이런 몸에 있는 유전물질 이런 걸 핵산. 핵산도 이제 기본 단위가 있는데 기본 단위가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유클레오타이드라는 게 있어요. 유클레오타이드. 조금 이따 할 거예요. 여기 기본 단위. 그래서 책에 소개가 됐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나마 꼭 알아둬야 되는 것도 써줬는데 뭐 시험은 잘 나오진 않아요. 그냥 좀 알아둬야 될 거 물, 몸에 제일 많다, 비열이 커서 체온 유지에 유리하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화학 반응 일으키는 매개체 역할, 탄수화물은 기본 단위가 포도당,
그다음 우리 몸에서 주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지질은 그냥 뭐 기본 단위 뭐 이 정도 된다. 그다음 무기염류, 무기물이 염의 형태로 존재하는 물질. 단백질은 질소 성분이 좀 있고 기본 단위 아미노산, 핵산은 우리 몸에 있는 유전 물질 DNA, RNA. 그 다음에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 이름이 조금 어려워요.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쓸 거 있으면 적고 3개 있는 거는 좀 밑줄 쳐놓고 없는 거면은 적어주시고. 책상을 여기로 좀 빼야 되겠죠. 갈 자리가 없네. 자, 쓸 거 있으면 적어주시고. 자, 그 중에서 이제 밑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요거 단백질하고요, 핵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나와요. 다른 것도 뭐 중요하긴 한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인이 밥 먹고 왔어? 안 먹었어? 성민도 안 먹었지? 먹고 왔어? 자, 단백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호대님? 항상 얘기하는데 수업 시간에 편하게 하고요. 가만히 있으면 졸리니까 자꾸 적고 선생님한테 대답 좀 하고, 응? 질문 있으면 질문도 하고. 너네는 너무 조용해가지고 그냥. 자, 단백질. 자, 이 단백질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아까 처음에 써줬는데 단백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단위가 뭐라 그랬죠? 아미노산. 아미노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조를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얘도 탄소화합물이에요. 탄소화합물이라 그러면 탄소에 뭐 다른 원소들이 이렇게 막 결합하고 있는 거거든. 탄소가 고온결합 몇 개 할 수 있지? 4개 할 수 있죠. 이건 배웠잖아, 그치? 고온결합 이렇게 4개 하는데, 한 자리에 수소가 있고요, 한 자리에 R이라 그래서, R이라는 원소는 없어요. 원소가 아니고 요거는 겹사슬이라 그래서 조금 이따 얘기해 줄게요. 그 다음에 한쪽에 COOH라는 애가 결합하고 있고, 한쪽에 NH2라는 애가 결합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네가 보기 좋게 그려주면은 탄소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결합하고 있어요. 그때 이 COOH를 이름이 있는데 카복실이라 그래서 이 COOH가 붙어 있는 애들은 산성의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너네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거 CH3COOH 이런 거 어디서 보지 않았니? 이거 이름 뭘까? 대답하기 싫어요? 알면서 가인이 알잖아. 뭐야? 이거 아세트산인데 얘에 보면은 뭐가 붙어 있어? 요거 COOH가 붙어 있지. 얘 이름을 카복식이라는 작용기라고 그러고, 요런 놈이 붙어 있으면 얘가 산성을 띠요. 그래서 아세트산이 너는 산성 물질의 약산이긴 한데 대표적인 산성 물질. 그 다음에 한쪽에 NH2라는 작용기가 붙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아미노기 또는 아민기. 책에서는 아미노기로 나왔네. 아민기라고도 하고, 아미노기. 얘가 붙어 있는 애들은 또 염기성을 둬요. 이런 작용기가 붙어. 그래서 아미노산이 좀 특이해. 뭐가 특이하냐면, 여기 있는 거 같지? 산성을 띠는 작용기하고 염기성을 띠는 작용기가 둘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성질을 다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양쪽성 물질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줘요. 양쪽성 물질. 자, 그리고 곁사슬이라고 있는데 이 곁사슬은 R이라는 원소는 없어요. R이라는 원소는 없고 이 자리에 어떤 물질들이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결정이 돼요. 아미노산이 몇 가지가 있냐면 한 20가지가 있어요. 20개 정도가 있는데 종류가 그 중에서 요거 탄소, 카복식이, 아미노기, 수소 요쪽의 구조는 다 똑같아. 이 20가지가. 근데 요 곁사슬에 결합한 물질 곁사슬에 뭐 탄소의 수 또는 요 곁사슬에 붙어 있는 물질에 따라 아미노산의 종류가 결정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자, 이게 아미노산인데 요 밑에 있는 것들은 이 20가지 아미노산이 다 똑같다고. 다 똑같은데 이 자리에 R 자리에 어떤 물질이 붙어 있느냐, 또는 탄소가 몇 개 붙어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결정이 된다고. 선생님 설명할 때 모르겠으면 모르겠다 그러고요. 자, 그러면 아미노산이 이제 단백질의 기본 단위라 그랬으니까 이 아미노산들이 결합하면은 단백질이 될 거란 말이야. 단백질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자, 여기 아미노산 있어요. 또 아미노산 있어요. 얘네들이 결합을 해요. 이쪽에도 아미노산, 이쪽에도 아미노산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아미노산들이 여러 개 결합하다 보면 이제 단백질을 이루게 되는데 두 개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아미노산. 곁사슬, 카복식이, 수소, 아민기. 자, 여기 아미노산. 곁사슬, 카복식이, 수소, 아민기. 이렇게 있어요. 얘네들이 결합할 때 이쪽에 있는 카복식이에 있는 OH하고요. 이쪽에 아미노기에 있는 요 H 하나가 결합을 해서 빠져나와요. 마이너스 쓴 거 빠져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H가 2개고 O가 하나니까 물이 돼서 빠져나와요. 그래서 아미노산 결합할 때 중간에서 물이 빠져나온다 그래서 이거를 뭐 탈수 반응이다 이렇게. 탈수기 알지? 물 빼는 건 탈수기. 물이 빠져나온다. 물이 빠져나오면서 결합한다 그래서 탈수 축합 반응이라는 말도 쓰고요. 물이 빠져나오면서 결합한다. 그러면 물이 빠져나오면서 결합해버리면 어떻게 돼버리냐면 얘 볼게요. 탄소에 곁사슬, 수소, 여기에 OH 빠져나가면 CO5만 남죠? 그 다음 이쪽 탄소에 수소, 곁사슬, 이쪽에 H 하나 빠져나가면 NH 남죠?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붙어. 공결합. 그러면서 중간에 CONH 결합이라는 걸 형성하는데 요거를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해요. 이름 왜 이렇게 많아요? 펩타이드 결합. 굉장히 중요한 결합인데.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될까요? 요 왼쪽은. 요 왼쪽에도 지금 아미노산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수소 하나랑 또 이쪽에 카복식이에 있는 OH가 빠져나가면서 물이 빠져나가요. 이쪽에 H 하나 빠져나갔으니까 뭐만 남아요? NH. 그러면서 또 연결이 돼요. 그럼 이쪽에도 CONH. 무슨 결합? 펩타이드 결합. 그럼 오른쪽에도 여기 OH하고 이쪽에 아미노기에 H 빠져나가면서 물이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이쪽에
CO가 남죠. 그리고 이쪽에 또 NH 남으면서 또 결합하고 펩타이드 이렇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어져 얘가. 이어져.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 어려운 것 같지만 핵심만 좀 잘 알아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아미노산들이 결합할 때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에서 물이 한 분자 빠져나가면서 CONH 결합을 형성하는데 이게 펩타이드 결합.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을 계속하면서 이어져요. 이렇게 이어져서 만들어진 물질을 폴리펩타이드 이렇게. 앞으로 뭐 폴리자가 붙는 물질들이 가끔 나오거든. 폴리가 뜻이 뭐 여러 개라는 뜻이야. 여러 개. 간단히 생각해서.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이 여러 개 형성되면서 이어진 물질이다. 폴리펩타이드. 그러면 봐봐요. 아미노산이라고 해보자. 아미노산. 아미노산 하나. 요거 하나. 동그라미로 그린 거야. 아미노산들이 결합을 해요. 이렇게 결합을 해요. 그럼 이 결합한 긴 사슬 모양. 요거를 폴리펩타이드. 폴리펩타이드. 이 긴 모양. 그럼 얘네들이 막 이렇게 결합하면서 꼬여가지고 입체 구조를 이렇게 갖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뭐 입체 구조를 갖게 되면 이게 뭐냐면 단백질. 단백질.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단백질을 풀어보면 긴 사슬 모양의 폴리펩타이드가 나오고 폴리펩타이드를 또 끊어보면 아미노산이 된다. 그래서 단백질의 가장 기본되는 단위 아미노산. 무슨 말인지 이해하니? 응? 다시 설명 안 해줘도 되겠어? 응. 쓸 거 있으면 줘. 응. 자, 여기 적을 동안 선생님 여기 이 보드 마카를 좀 가져올게요. 잘안 나오네. 적을 거 적고. 자, 그래서 아미노산들이 결합해서 단백질 되는 것까지 알아봤고, 그 밑에는 이제 단백질의 뭐 기능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까 전에 잠깐 써줬듯이 단백질은 이제 머리카락, 뭐 세포 같은 거 이루어진 근육, 뭐 뼈 같은 성분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호르몬, 효소, 뭐 항체, 뭐 이런 곳에 단백질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이제 핵산이 나오네요. 핵산도 되게 중요한데. 자, 핵산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 몸에 있는 뭐라 그랬어? 유전 물질. 그리고 핵산의 기본 단위는 아까 이름 뭐라 그랬지? 잠깐 한 번 봤으니까 유클레오타이드라 그래요. 기본 단위는 유클레오타이드라 그러고 유클레오타이드라는 거는 인산이라는 물질하고 그 다음에 당, 그 다음에 염기가 1대 1대 1 뭐 이렇게 한 분자씩 결합되어 있는 게 유클레오타이드라고 그러고 자세한 건 이제 가르쳐 줄 거예요. 그리고 햅산 유전 물질이 크게 DNA하고 RNA가 있는데 여기다 좀 넓게 쓸까? 자, DNA 그 다음에 RNA 이 두 가지가 우리 몸에 있는 유전 물질 그 중에서 하는 기능이 조금 달라요. DNA는 우리 몸의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민이하고 가인이하고 남자고 여자고 그러니까 당연히 유전물질 다를 거고, 그리고 생김새나 뭐 몸에 저기 성질 같은 게 다 다르잖아, 그렇지? 그런 자기만의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애가 DNA야. 그래서 세포가 있으면 이렇게 세포가 있어요. 세포 가운데 뭐 있지? 세포 가운데 좀 대답 좀 해줘. 세포 가운데 뭐 있어? 핵 있잖아, 핵. 핵 안에 DNA가 들어있어요, 유전 물질이. 자, 그리고 DNA 같은 경우에는 몇 가닥으로 되어 있냐면은 두 가닥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두 가닥. 그래서 이중 나선 구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중 두 가닥으로 된 나선이 뭐냐면 저기 뭐 이렇게 곡선 같은 걸 나선이라고 했지. 이런 구조. 선생님 여기 그렸는데 여기 지금 겹치는 게 아니고요. DNA 두 가닥이 이렇게 해서 겹쳐서 가는 게 아니고 평행하게 이렇게 꼬여요. 그래서 TV 같은 데 많이 나올 거야. DNA 구조. 이렇게 해서 평행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형태가 DNA. 그 다음에 RNA는 보면은 유전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이에요. 전달. 그래서 뒤에서 한번 배우는데 여기 핵에 DNA가 이렇게 있어. DNA가 있는데 이 핵에 들어있는 DNA가 밖으로 나와버리면은 이 세포의 핵에 유전 물질이 없어지거든. 저장하고 있는. 그래서 이 세포는 죽어요. 그래서 유전 물질을 다른 곳에 뭐 전달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RNA가 이 핵 안에서 정보를 복제를 해가지고, 그걸 나중에 배우는데 뭐 전사한다 그래요. 복제를 해가지고 바깥으로 나와서 얘는 DNA야. 그 다음에 RNA가 유전 정보를 복제해서 가지고 나와서 그 유전 정보에 해당하는 단백질을 막 만들어요. 이게 나중에 배울 거야. 일단 대충만 들어놔. 자, 그래서 RNA가 하는 역할은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하고, 선생님 여기 그랬듯이 몇 가닥으로 되어 있냐면 얘는 한 가닥으로 되어 있어요. 단일 가닥. 한 가닥. 이런 구조를 갖고, 그 다음에 DNA나 RNA나 이런 핵산의 기본 단위는 유클레오타이드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유클레오타이드 얘네들이 이렇게 결합해 있는 거예요. 기본 단위가. 이 줄도 마찬가지고, 얘도 유클레오타이드 결합해 있어요. 근데 이 유클레오타이드가 안에 자세하게 보면 인산당 염기로 돼 있다 그랬잖아, 그치? 네. 그러면 인산, 당, 염기 이렇게 합해서 요거 하나야. 유클레오타이드. 얘도 마찬가지. 요 유클레오타이드 하나가 인산, 당, 염기 이렇게 돼 있는데, RNA에 있는 당하고 그 다음에 다시 DNA에 있는 당하고 RNA에 있는 당이 조금 달라요. 이름이 있는데 DNA에 있는 당은 디옥시리보스라고 해요. 디옥시리보스. 그 다음에 RNA에 있는 당은 리보스라고 해요. 자세한 구조까지는 알 필요는 없어요. 약간 오각형 모양의 뭐 이런 당인데 이름이 달라. 이게 나중에 시험 때 나올 때 헷갈려. DNA가 D로 시작하지. 그럼 DNA에 있는 당은 디옥시리보스. RNA는 R로 시작하죠. 리보스. 됐어요? 그럼 안 헷갈릴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염기라는 물질도 조금 다른데, DNA에는 ATGC라고 그래가지고 ATGC라고 읽으면 안 되고 이름이 있어요.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이렇게 돼요. 이름도 알아야 돼. 다시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그 다음에
RNA에 있는 염기는 아데닌, 유라실, 구아닌, 사이토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염기가 종류가 비슷하긴 한데 얘만 좀 달라요. DNA는 타이민, 다른 말로 티민이라고도 하고, 근데 RNA에는 타이민 대신에 유라실이라고 있어요. 우라실이라고도 해요. 영어 이름이라서 타이민, 유라실. 책에는 뭘로 나왔지? T가? 타이민으로 나왔지? 타이민. 그 다음에 U는 유라실로 나왔죠. 그래서 다른 용기는 다 똑같은데 타이민, 유라실. 얘만 좀 달라해. 그럼 이제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자, DNA가 두 가닥 이중 나선 구조인데 크게 확대해서 여기 한 가닥이 있고 여기 한 가닥이 있어요. 두 가닥이 이렇게 평행하면서 나선 구조를 그리고 있는데 기본 단위가 인산당 염기 유클레오타이드인데 바깥쪽에 인산이 있어요. 그리고 공유결합해서 당이 있고요. 안쪽에 염기가 이렇게 있어요. 유클레오타이드. 그 다음 반대쪽에 바깥쪽에 인산이 있고요. 당이 있고요. 안쪽에 염기가 있어요. 유클레오타이드. 요 밑에 계속 이게 똑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됐니? 네? 근데 DNA 당이래. 염기가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이렇게 있는데 아데닌하고 반대쪽에는 항상 타이민하고 짝을 져요. 짝이 있어요. 짝. 그러니까 그럼 여기 타이민이면 이쪽에 뭐 있을까? 아데닌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아데닌하고 타이민이 항상 짝을 져. 그러면 나머지 이제 구아닌하고 사이토신이 짝을 져. 그럼 여기가 사이토신이면 여기는 뭐야? 구아닌. 이해됐니? 짝이 있어요. 짝. 그래서 아데닌, 타이민이 짝을 이루고 구아닌, 사이토신이 이렇게 짝을 이루면서 결합하는데 이런 결합을 상보결합이라고 해요. 짝을 이루는 결합을 상보결합. 상보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그럼 선생님 여기다 문제 한번 내볼게. DNA가 이렇게 해서 두 가닥이 있는데 얘를 풀어볼게요. 이렇게 풀어볼게요. 요게 이제 DNA 한 가닥, 그 다음에 여기도 DNA 한 가닥. 근데 DNA 한 가닥에 자 조금 이따 쓸 시간 줄게. 여기 한번 만약에 A, T, G, G, C, A, C, G 뭐 이렇게 염기가 있다고 하자. 한 가닥에. 그럼 반대편에는 아데닌하고 어울리는 게 뭐라고? 타이민. 자꾸 이름을 외워. 타이민. 그 다음에 타이민하고 어울리는 게 뭐야? 아데닌 이렇게. 구아닌하고 어울리는 게 사이토신. 사이토신하고 어울리는 게 구아닌. 여기 아데닌이니까 타이민. 사이토신이니까 구아닌. 구아닌이니까 사이토신.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이해됐니?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상보결합으로 짝지어 있어요. 짝지어 있고, 선생님이 여기에 점선으로 이렇게 그려놨는데 아데닌 타이민은 나중에 이거는 배워요. 이게 1학년 때 안 배우고 수소결합이라는 걸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데 뭐 2개, 얘는 3개 뭐 이렇게 있어요. 이건 뭐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하지 않다기보다 고1 때는 몰라도 돼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나오고. 그리고 요 염기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유전 정보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너네들마다 키가 다르잖아. 그치? 그 키도 유전이거든? 거의 대부분은 다 유전이야. 몸무게도 유전돼요. 부모님이 좀 뚱뚱하시면 자식들도 보통 뚱뚱한 유전자를 갖고 와서 좀 뚱뚱해져. 다이어트 하면 뭐 저기 뺄 수도 있지. 그 뭐 키로 생각하면
키에 관계된 유전 정보가 DNA에 저장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키에 관계된 유전 정보가 있고요. 한 사람은 뭐 AA, TT 뭐 이렇게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GG, CC, CC, GG, AT 뭐 이렇게 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염기의 배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유전 정보가 결정이 되고, 그럼 염기들의 배열이 굉장히 많겠지. 그러니까 사람마다 전부 다 유전 물질 형태가 되게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써주면 DNA에서 염기의 배열에 따라 그 생물, 사람의 유전 정보가 결정이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RNA로 봅시다. RNA는 아까 얘기했듯이 한 가닥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한 가닥으로 돼 있어. 그러면 인산, 당, 염기 이렇게 있는데 RNA에 있는 염기는 뭐가 있다고? 아데닌, 뭐 유라실, 구아닌, 사이토신 뭐 이런 걸로 돼 있고, 나중에 이제 뒤에서 이제 배울 때 나오겠지만 다 했어 봐봐. 좀 더 봐. 이 RNA가 유전 정보를 전달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얘는 저장하고, 그렇지? 그러면 DNA가 이렇게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가 RNA가 유전 정보를 전달할 때는 이 사이에서 RNA가 이렇게 이 정보를 간단히 얘기해서 복사를 해요. 전사라고 그러는데 복사를 해요. 그럼 요거만 볼게요. 요거 CA, CG만 볼게요. 사이토신은 누구하고 어울린다 그랬어? 구아닌하고, 그렇지? 그러면 얘도 구아닌 있잖아. 그럼 여기 DNA에 사이토신이 있으면 반대편의 RNA에서 구아닌 이렇게 염기가 복제돼. 그 다음에 여기 아데닌 있잖아. 아데닌하고 누구하고 어울린다 했어? 타이민. 근데 RNA에 타이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타이민 대신에 유라실이 있거든? 그럼 아데닌하고 여기 유라실 이렇게 되는 거야. 원래 타이민 자리인데 RNA는 타이민이 없고 유라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이토신하고 어울리는 애가 누구야? 구아닌. 구아닌하고 어울리는 애가 사이토신. 이런 식으로 DNA 한 가닥에 있는 정보를 전사해가지고 얘가 정보를 이동시켜. 조금 어려운데 이런 원리 같은 건 좀 알고 있어야 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핵산은 세포에 뭐 핵이나 이렇게 세포 안에 들어있는 유전 물질들을 얘기하는데 기본 단위 뉴클레오타이드, DNA하고 RNA가 있는데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 근데 그 사람의 유전 정보는 염기들이 어떻게 배열되느냐에 따라서 유전 정보가 결정이 되고 그를 저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가닥으로 돼 있고 당은 디옥시리보스, 염기는 이렇게 네 가지. 그리고 바깥쪽이 인산이고 안쪽이 염기야. 이게 안쪽에 염기가 있어서 좋은 점은 뭐냐면은 보호가 돼요. 안쪽에 있으니까 바깥쪽 있는 것보다 보호가 돼서 이 사람의 유전 정보, 염기를 잘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구조야. 그 다음에 RNA는 유전 정보를 DNA에 있던 거를 전사해서 유전 정보를 전달을 해주는데, 이렇게 핵 밖으로 전달을 해주는데 한 가닥으로 되어 있고, 당은 리보스, 염기는 이렇게 네 가지. 주의할 거는 DNA에는 타이민이 있는데 RNA에는 유라실이 있어. 됐지? 할 수 있겠지? 여기에서 뭐 추가적으로 더 알아둘 거는 선생님 다 설명했어요.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되고, 자, 쓸 거 있으면은 적고요. 요거만 적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